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셀레늄을 사용한 말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캡처를 뜰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일단 이미지 엘리멘트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검사를 이미지를 클릭하고 검사를 누르고 이 화살표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HTML 캔버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의 클래스는 gtest canvas slice gtest absolute 라는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지 엘리먼트를 가져오는데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사용하는 거 똑같죠? by css selector 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div가 아니라 캔버스죠? 캔버스 태그에 클래스가 요거인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이미지 엘리먼트의 스샷을 찍는 방법은 이미지 el 스크린샷 spng 이렇게 스크린샷 spng 라고 입력해주면 스크린샷을 뜨는데 이 스크린샷이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저장해서 일단 저는 바이트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 바이트 어레이를 파이썬의 필로우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패키지를 추가로 임포트를 해야 돼요. from pil pillow import image 그 다음에 from io import byte io 이 두 가지 패키지를 로드를 해주고 이 바이트 형태를 필로우의 이미지 객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퍼즐 이미지 퍼즐이 있는 이미지니까 퍼즐 이미지라고 변수를 지정해 준 다음에 이미지 오픈이라고 바이트 어레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은 바이트 IO를 사용하면 되는데 바이트 IO에 바이트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퍼즐 이미지가 캡처가 돼요. 그래서 잘 캡처가 됐는지 확인해 주려면은 퍼즐 이미지에 show 라고 하면은 퍼즐 이미지가 잘 캡처됐다면 보일 겁니다. 로드가 완료되면 슬라이드 캡처 누르고 그 다음 3초 뒤에 레이더 버튼을 마우스가 누를 거고요. 자, 캡처를 뜨고 그죠? 캡처를 뜨고 자 이렇게 캡처가 잘 떠서 여러분들 그 미리 보기 앱에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캡처를 뜨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사용할 건데 이 트릭이 뭐냐면은 이 gtest 슬라이더 이 슬라이더 캡처 플러그인은 이런 퍼즐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원본 이미지도 함께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도 같이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본 이미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퍼즐이 맞춰진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검사를 누른 다음에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 이미지 부분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캔버스가 세 가지 종류의 캔버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캔버스가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gtest canvas full bg 그다음에 gtest fade, gtest absolute 요 캔버스가 원본 이미지예요. 근데 원본 이미지를 그래서 엘리먼트를 클릭해 보면은 이 display non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isplay none하고 opacity 0이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인데 그래서 display none을 지우고 그 다음 opacity 0도 지우면 짜잔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display black으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 opacity는 1로 바꿔서 네, 이렇게 조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 그러니까 삽입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도 같이 얻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퍼즐 이미지.show는 주석 처리를 일단 해놓고 그래서 셀레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하는 방법은 저번에 웹게임 해킹하기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드라이버에 execute script, 네, execute scrip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것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옴표 3개 안에다가 우리는 일단 x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document get element by class name 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의 아까 클래스를 입력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죠. 요 클래스를 복사에다가
여기다 입력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클래스 네임으로 이제 불러올 겁니다. 첫 번째 거를 불러야 되니까 0번 인덱스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 x에 아까 그 캔버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캔버스가 들어갈 거고, 이거의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는 블락, x의 스타일의 그다음 오파시티, 투명도는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 짜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자바스크립트 조작했던 것처럼 원본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스크린샷을 찍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스크린샷 찍을 때는 요 위에 거를 이렇게 복사에다가 스크린샷을 찍고요. 근데 이번에는 퍼즐 이미지가 아니라 컴플리트 이미지, 완전한 이미지라고, 그 다음에 퍼즐 이미지도 컴플리트 이미지로 바꿔주고 한번 미리 보기를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캡처를 한번 뜨고 두 번 뜨고, 자, 이게 뜨죠. 자, 지금 퍼즐 이미지랑 그다음 컴플리트 이미지가 두 개 다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뜰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게 좋겠죠? 안전하려면. 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픽셀의 차이를 알아내서, 우리는 요 위치를 알아낼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알아내서 이 위치까지 퍼즐을 슬라이드 하도록 그런 코드를 짜볼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캡처를 뜰 때 약간의 딜레이를 줘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죠. 타임슬립 1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을 때도 타임슬립 1 넣어서 1초간 대기한 다음에 찍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 가지고 퍼즐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만들 건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이미지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보시면 이 퍼즐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퍼즐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퍼즐 이미지랑 원본 이미지랑 약간 다른데요. 두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퍼즐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일단은 퍼즐이 있는 위치,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죠. 퍼즐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퍼즐의 빈칸이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네, 여긴 다 완벽하죠. 어차피 퍼즐이 왼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60픽셀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죠? 요 정도 60픽셀까지, 요 정도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차피 요만큼 떨어지는 곳에 빈 공간 위치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는 60픽셀, X축이 60픽셀 이상인 것부터, 60픽셀 이상인 것부터 검사를 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을 0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검사를 한 칸씩 할 건데, 이제 이쪽 줄 맨 처음에 60프레임부터 60픽셀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Y축 계산하고, 두 번째 Y축 계산하고, 세 번째 Y축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올 건데, 이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딱 첫 번째 다른 픽셀이 여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걸리게 되겠죠. 네, 픽셀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위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픽셀 위치를 구하는 함수를, 요거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이름은 getDistance 라고 만들어 주고요. 입력으로는 이미지 1과 이미지 2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1과 이미지 2는 퍼즐 이미지와 그 다음에 컴플리트 이미지 두 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for x in range, 근데 60픽셀부터 검사한다고 했으니까 X축은 60부터 시작을 하고, 끝은 이미지 1의 사이즈 0 하면은 X의, 그러니까 X축으로의 사이즈,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까지 검사를 할 거고요. Y축으로는 레인지 0부터 계산을 하는데, 이미지 1의 사이즈의 1, 그러니까는 높이까지 검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1의 그 XY 좌표에 있는 픽셀의 값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미지 1에 getPixe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X, Y를 넣어주고, RGB2는 이미지 2에 getPixel 하고 X, Y 이렇게 넣어주면은 퍼즐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X, Y, Y 좌표에 RGB 픽셀을 RGB1과 RGB2에 저장을 일단 한 다음에요. R 값의 차이, 그래서 diff R 값의 차이는 RGB1의 0번 픽셀
RGB2의 0번 픽셀 요거의 차이죠. 근데 일단은 이것을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서 양수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RGB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1 인덱스를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한 100 정도 픽셀이 100 정도 차이 나면은 그 부분이 퍼즐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퍼즐 이미지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차이가 요 부분 픽셀의 차이가 100 정도 차이 나면 그 부분이 퍼즐이 시작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고 코드를 짜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diff r이 100보다 크거나 diff g가 100보다 크거나 아니면 diff rgb b가 100보다 크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 100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x 값만 반환하면 되겠죠. 네, x 좌표만 반환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스턴스 퍼즐의 길이를 퍼즐의 x 좌표를 알아내는 이런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distance라는 변수에다가 get distance 한 다음에 퍼즐 이미지와 complete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distance를 반환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istance가 잘 반환된지 확인하려면은 print distance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캡처를 2번을 찍고 distance를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면은 네, 지금 distance가 172라고 나왔네요. 실제로 172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퍼즐 이미지를 자 확대를 한 다음에 픽셀 한번 재보죠. 네, 170 네, 2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픽셀을 재보면 딱 172 픽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버튼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검사를 누른 다음에 요소 검사 누르고 그러면은 gtest 슬라이더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이걸 복사해서 슬라이더 버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by css selector css 셀렉터를 찾고 이 셀렉터는 div의 클래스가 gtest 슬라이드 버튼 용 것을 이제 엘리먼트를 저장을 해주고 pyAutoGUI로 그 위치로 옮겨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pyAutoGUI move to 라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겁니다. 슬라이드 버튼의 로케이션 X 쪽을 입력하는데 아까 우리 버튼 입력했을 때처럼 이 슬라이드 버튼도 약간 오른쪽으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10 정도로 X축을 이동을 해주고 슬라이더 버튼의 로케이션 Y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이제 브라우저 하이트 브라우저 메뉴의 하이트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 한 0.2초 정도 움직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윈도 넣어주죠. 트윈 그래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pyAutoGUI에 is in and out elastic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 위치로 움직이는지 볼 건데요. 실제로 그 자리 위치로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캡처를 뜨고 마우스 커서가 사라졌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왜 아래쪽으로 사라지냐면은 셀레늄의 좌표 체계는 이 브라우저의 왼쪽 상단이 아니고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웹페이지 문서의 왼쪽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이쪽 위치가 실제로 여기가 0,0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문서 스크롤을 맨 상단으로 올린 위치 문서의 0,0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더 내려와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스크롤 한 만큼을 좌표에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pyAutoGUI 같은 경우는 이 OS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스크롤 한 만큼을 빼줘야지
제대로 된 좌표를 클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 좌표를 y좌표, 스크롤한 y 값을 알아내는 것을 할 건데요. 그래서 스크롤한 y좌표를 알아내는 방법은 이건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에 execute script라고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자, return 한 다음에 윈도우에 스크롤 y 이렇게 입력하면은 스크롤한 만큼 y축으로 스크롤한 그 양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크롤한 양을 y축에다가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위치를 슬라이더 쪽으로 옮겼으면은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야겠죠. 네, 드래그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드래그를 할 때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 슬라이드 버튼으로 옮긴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누른다는 건 다운이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시 무브트로 옮긴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마우스를 뗀다는 것은 마우스 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파이오토 GUI에 마우스 다운 요 메소드를 콜하면은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드래그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사실은 파이오토 GUI.move to 한 다음에 X축으로만 움직이면 되죠. X축으로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 이미지 EL의 로케이션 X, 그러니까 이미지의 X좌표 플러스 디스턴스, 그러니까는 퍼즐의 위치만큼만 움직이면 되는데 Y축은 뭐 아무거나 움직여도 되죠. Y축은 예를 들어서 700 정도라고 칩시다. 듀레이션이 한 0.2 정도, 듀레이션 한 0.5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마우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는 방법은 마우스 업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더 버튼 누른 다음에 퍼즐이 뜨면은 캡처를 2번 딱딱 뜨고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딱 하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것까지는 됐죠. 근데 지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약간 좀 더 멀리 움직였습니다. 네, 멀리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우스가 굉장히 직선처럼 움직이죠. 일단 너무 많이 움직인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 디스턴스에다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빼주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브 툴을 사용하면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냥 완전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마우스 우리가 움직인 X좌표를 current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아서 무한 루프를 도는데 여기 안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함수를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랜덤 패키지를 로드를 해주고요. X축으로 움직일 만큼을 dx라고 해준 다음에 랜덤에 randint 해서 랜덤한 정수를 생성을 합니다. A부터 B까지의 랜덤한 정수. X축으로는 50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랜덤으로 생성해서 dx에 넣어줄 거고요. 다음 dy 같은 경우는 랜덤에 randint 이렇게 해준 다음에 y축으로도 약간씩 움직여야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 정도의 정수를 랜덤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move to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상대좌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상대좌표로 움직이는 방법은 파이오토 GUI에 move rel이라는 move relative죠. move rel이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x offset 로는 dx로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y로는 dy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duration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dt를 만들어서 랜덤에 randint 하고 한 50에서 100까지 사이의 정수를 랜덤으로 생성한 다음에 한 100으로 나눠주면은 0.5초에서 1초 사이 0.5초에서 1초 사이에 그런 그 랜덤한 시간을 생성해낼 거고요. 듀레이션에다가는 dt를 넣고 그 다음에 트윈 펑션이 있었죠. 트윈 펑션은 파이오토 GUI에
is in and out에 sig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금 약간 다른 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랜덤하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함수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move to랑 move relative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move to는 절대좌표로 움직입니다. 절대좌표. move to를 사용하면은 여기를 0,0으로 잡는데요. 왼쪽 상단을. 근데 move rel을 사용하면은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요 위치, 이 위치에서부터 dx, dy 여기만큼을 dt의 속도로 dt의 시간 동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차이. 그래서 move relative랑 move to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move to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현재 x좌표를 dx만큼 더해줍니다. dx만큼 더해주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50에서 100 요 사이의 픽셀로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퍼즐이 움직이다가 이 위치를 약간 벗어나서 더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더 갔을 때 이만큼을 다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로직을 짤 건데 쭉쭉쭉쭉 50에서 100만큼 랜덤 사이로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벗어나겠죠? 그래서 뒤로 다시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간의 트릭을 사용할 건데 그 current x가 distance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넘어간 경우죠. 지금 넘어간 경우면 dx, 새로운 dx는 distance 빼기 current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dy는 이것도 랜덤하게 또 만들어주죠. 랜드인트 -8에서 8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pyAutoGUI move rel을 다시 사용해서 뒤쪽으로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dx, dy, 그 다음에 duration 한 0.25초 정도로 고정시켜 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twin 펑션은 pyAutoGUI에 마찬가지로 is in and out sign 요 함수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보정을 했으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루프를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당연히 마우스 업을 해서 이렇게 떼줘야 될 거고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보죠. 자, 브라우저가 열리고 슬라이드 캡처 버튼을 누른 다음에 3초 기다렸다가 마우스가 사람처럼 가서 클릭 투 베리파이 레이더 버튼을 누르고 캡처를 한 번, 캡처를 2번 뜬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옮긴 다음에 뒤로 딱! 됐는데 뭔가 네트워크 페일리어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지? 브라우저 열리면 로딩 완료되면 슬라이드 캡처 버튼을 누르고 3초 기다렸다가 사람처럼 마우스를 움직여서 레이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고 캡처 한번 뜨고 2번 뜨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람처럼 움직여서 쫙 해서 맞추죠. 베리피케이션 석세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슬라이드 캡처, G테스트의 슬라이드 캡처를 보스로 뚫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간의 튜닝이 좀 더 사람처럼 보이는 튜닝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지금 한 90줄 정도의 코드로 이렇게 멋진 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